자, 이거 미노타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거 미노타우루스가 얘도 유니콘과 같이 그냥 동물이에요. 네. 얘네들도 신화에 나오는 건데 좋은 체격을 가진 남자의 몸을 한 거에다가 황소의 얼굴 한 거를 미노타우루스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스타트업에서는 미노타우루스를 뭘 미노타우루스라고 그러냐면 투자 금액을 10억 불 이상 받은 애들. 투자금을. 그러니까 굉장한 애들이죠. 미노타우루스 기업하면은 당연히 뭐는 돼요? 유니콘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일단 1조를 넘긴 애들이에요. 그래서 2019년 기준,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 56개가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만 21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쿠팡도 있었고 최근에 야놀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미노타우루스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용어들 뭐 재밌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미노타우루스 기업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 같이 보시면 재미있는 용어가 되고 어저께 말씀드릴 때 최근에 투자 시장 트렌드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하고 또 어떤 키워드가 있었어요? 투자 금액이 아주 크게 투자한다. 투자 기업 개수는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투자 금액을 왕창 투자하니까 미노타우루스 기업도 많이 나오고 투자를 100억, 200억 하던 걸 1000억, 2000억, 5000억 이렇게 투자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유니콘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금년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유니콘 개수가 늘어나서 금년 한 해만도 예상을 500개에서 600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린 리가 유니콘을 처음에 얘기할 때에 1년에 3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에 600개가 나오는 세상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마다 유니콘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가 많이 나오고 보시는 대로 2020년도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1년에 서너 개 나오던 거가 작년만 하더라도 몇 개가 나왔어요? 한 달에 20개씩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는요. 한 달에 뭐 50개도 넘게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크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인 애들이 많이 튀어나온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들은 많이 죽고 세상이 꽤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도별로 유니콘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16개, 뭐 11개, 20개 뭐 이렇게 있다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일린 리가 1년에 3개씩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왜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냐면 이거는 전 세계 유니콘이에요. 에일린 리는 실리콘밸리만 가지고 했었던 거고 그 개념으로 전부 다 추적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2021년도 금년도는 7월 15일자로 291개나 생겼어요. 그 300개 가까이 생겼죠. 그래서 금년도에 500개 내지 600개 금년 한 해만 이렇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저희 보시는 대로 2021년도 반기가 끝나고 나서 저렇게 폭등을 했어요. 거의 5배만큼 많아지는 아주 전성시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안현주 대표가 책을 내줘서 유니콘 책을 처음에 2016년도에 낼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콘 책을 낸 이유는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뜨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라 이런 차원에서 유니콘이라는 걸 소개를 했어요. 2016년도에. 지금은 뭐 입만 열면 유니콘 그러는데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유니콘을 볼 때 세계적으로 다 보니까 700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아져서
4차 산업혁명의 벼락부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잘 나가는 유니콘들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만 묶어서 낸 거가 4차 산업혁명의 벼락부자들께서 100개 기업을 추려가지고 냈었던 거고, 유니콘을 제가 처음 계속 소개해서 하다 보니까 중기부도 그렇고 스타트업 뭐 모든 데서 유니콘 떠들면서 이게 용어가 너무 범람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서 유니콘의 개념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책이 반환점에선 유니콘이 성공이 아니다, 그냥 중간 정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엑시콘이 되지 않으면은 무의미하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까 보신 대로 금년에만 몇 개 생길 것 같다고요? 500개에서 600개 사이인데 600개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세상이 깜짝 놀라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유니콘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겨나는지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려면 유니콘이 어떤 게 많이 탄생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어떤 거에 돈이 몰려서 어떤 게 평가가 높아지는지. 그래서 유니콘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13개 정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그런데 제가 책을 쓰고 참고하는 거는 이렇게 4군데를 봅니다. 4군데만 보시면 유니콘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크크런치라는 미국 잡지예요. 미국 매체인데 쟤네들이 가장 유니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테크크런치가 가장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가 뭐냐면, 에일린 리라는 사람이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거가 테크크런치라는 잡지에 기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조입니다. 테크크런치가. 그래서 유니콘에 대한 애정도 가장 많고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유니콘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모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42개. 근데 얘네들이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무료였었는데 지금은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는 무료고 디테일은 유료로 바뀌었어요. 근데 비싸진 않아요. 근데 CB인사이트는 실시간 무료예요. 디테일까지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언론에서는 CB인사이트 하나만 가지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니콘의 정보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다 CB인사이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정보가 테크크런치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크런치하고 CB인사이트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매체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정보는 많은데 아시아권 정보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한글로 기사가 떴다 그러면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얘네들을 업데이트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권 정보가 누락이 많이 돼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후른 리포트를 내는 후른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시아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쟤네들 리포트가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지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내요.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내는데 아직 안 냈어요. 2019년도에는 9월 15일인가 나왔고 작년에는 8월 4일날 나왔는데 금년에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거의 100페이지 정도의 아주 자세한 거를 내요. 재밌는 정보까지 다 합쳐서. 이거는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풀 리포트를 그냥 다 무료로 그냥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곧 나올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9월 중순경에는 나올 것 같아요. 후른 리포트가.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 회사들이나 아시아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고요. 중국말로 써있는 거? 아니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13개 매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월시저널에서 그렇게 빌리언 달러 스타트업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업데이트를 별로 많이 안 하고 저걸 또 유료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상당히 권위 있는 데서도 유니콘 사이트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고, 얘네들은 작년에 들어가서 보니까 150개밖에는 없어요. 저거 유료인데 무지하게 또 비쌉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보면 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들만 주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3개를 보면은 유니콘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유니콘 책을 쓰면서도 얘네들이 테크크런치가 942개고 CB인사이트에 807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 2개를 비교해 볼 생각을 안 했었어요. 2개가 똑같겠지, 얘네들이 좀 더 신경을 썼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버랩 되는 거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942개하고 807개가 있으면은 여기 한 200~300개 정도는 저쪽에 안 들어가 있고, 한 200개 정도는 이쪽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다 공통 부분을 걸러내고 합집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 한 1300개 가량 있는 것 같아요. 1300개. 그래서 저 1300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유니콘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300개를 혼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를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조금 자기 분야 거를 공개를 하자 이러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 변호사님이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그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이런 거고요. 그 반환점에선 유니콘 엑싯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유니콘은 어떤 트렌드냐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뜨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보물 창고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이전 단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니콘을 산업별로 분리해보면 핀테크가 가장 많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저 작업을 못 해봤어요. 지금은 훨씬 다른 그림을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분야도 많이 늘어나 있고 저런 디테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가 보시면은 정부나 언론에서는 저 밑에 자료 CB인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CB 하나 가지고 쉽게 긁어다가 써요. CB인사이트나 이런 데 자료는 소팅이 돼요. 밸류에이션별로, 국가별로, 뭐 시기별로 이렇게 해서 소팅도 되고, 투자자가 누군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띄워놓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종류가 많다. 자, 여기서 이제 핀테크도 그렇고 AI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AI 그러면 AI 자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게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지 하이텍 기업이고 AI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AI라고 그러는 거는 야놀자도 AI 기업이고요, 배달민족도 AI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하게 우리는 AI의 알고리즘을 파는 회사 이러면 AI 회사인 거고,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면은 AI 기업이 아니래요. 하이텍 기업이 아니래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어저께 얘기했던 그 스티치픽스 같은 회사가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은, 미국은 얘네들을 테크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옷 파는 회사라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런 데는 테크가 아니니까 지원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아주 무식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CB인사이트가 작년에 728개 유니콘이 있었을 때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전체를 다 묶어갖고 이런 표를 만들어내서 하는데, AI 쪽 회사가 있고,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고, 이커머스가 있고, 에드텍이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그런데 분류 체계를 이걸로 해서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AI 회사라고 그래놓고 저기서 서비스 플랫폼인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면 이런 그 테크 기업들을 다루는 데나 스타트업을 카테고리별로 인더스트리를 나누는 거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여기 보면 뭐 트래블, 여행도 카테고리로 묶어놓기도 하고, 저 여행으로 갈 수도 있고 AI로 갈 수도 있고 빅데이터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4월 달 거에 보면은 뭐 이런 데들이
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생긴 것도 있고 미국의 로체스터에서 생긴 거 있고 딜리버리 쪽이다 뭐 핀테크다 클라우드다 뭐 이런 회사들 저런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들을 한다는 거예요. 크런치베이스에서 크런치베이스가 테크크런치에서 내는 매체의 이름입니다. 자, 유니콘 국가의 비율은 CB인사이트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미국이 많은 거로 나타나요. 아까 보시는 대로요. 이건 미국 회사가 엄청나게 여기 이제 핀테크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로 돼 있는데 아까 미국 매체가 아니라 후런 리포트를 같이 감안해서 보면 미국 회사하고 중국 회사가 개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한 나라고 여기 보면 인도, 영국,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재작년에 볼 때 26개였는데 지금 80개에서 100개 사이까지로 늘어나서 엄청나게 인도가 핫한 어저께 인도가 어떻다고요? 안 대표님 인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네, 왜 글로 갔다 그러죠? 중국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 인도로 가서 인도가 유니콘 기업이 막 폭발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영국은 핀테크 종류로 해서 지금 50개 정도 가까이 생겼다 그러고 프랑스가 신경을 마크롱 대통령이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많이 안 생기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핫합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 데서 유니콘이 많이 나타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브라질이 국가 수준에 비해서 꽤 많이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혁신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수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수준으로 놓고 보면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런 리포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 저기서 후런 리포트는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저렇게 차이가 안 나고 영국, 인도 그래서 저게 국가별로 매체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거는 하여튼 뭐 자기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없어서 이게 데이터가 완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이거를 다 일일이 비교해 보지 않으면은 모른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미국, 중국이 비슷하고 나머지 나라는 뭐 격차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니콘 얘기할 때 유니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냥 영원히 유니콘으로 남아있는다 하면은 자, 유니콘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누구죠? 투자자죠. 네, 투자자들이니까 SI예요, FI예요? 주로 FI가 많기 때문에. 네. FI가 대부분이죠. FI가 대부분이니까 영원한 유니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기부에다가도 그렇고 유니콘이 정책 목표가 되는 건 엄청나게 스튜피드한 거다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영원한 유니콘은 좀비콘이 되는 거죠. 좀비 기업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래서 유니콘의 미래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엑시콘이 돼서 성공이 되든가 그냥 빨리 망해버려가지고 파산이 돼버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야지 투자자들도 털어버리면 털어버리고 회수해서 또다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묶여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에 열 몇 개 유니콘이 있다고 그러지만 배달의 민족을 빼놓고 쿠팡, 유니콘이 일찍 된 애들은 대부분 다 엑싯을 했어요. 크래프톤도 그렇고. 근데 유니콘이 들어간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엑싯을 못하고 있는 데는 점점 좀비화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콘의 개수를 정부가 20개를 채운다 그러면 유니콘에서 나가는 걸 되게 싫어요. 그 중기부가 배달의 민족이 엑시콘이 됐을 때 되게 서운해했어요. 유니콘 개수가 줄었다고. 자, 그래서 사실은 정책 목표를 중기부 장관한테도 제가 한 달 전에 세미나하면서 그랬거든요. 엑시콘이 정책 목표가 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유니콘이 정책 목표가 되면 유니콘이 20개가 생겼는데 전부 다 좀비 기업이 돼버린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정책 목표를 정부가 세우려면 엑시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니콘은 영원한 유니콘이 되면 망한 거다. 하여튼 엑시콘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냥 차라리 빨리 파산해 버려갖고 유니콥스가 돼가지고
뭐 정리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가.